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FMC 회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ECB 통화정책 이후에 달러 강세 나타나서 이제 식겁하면서 이번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또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FMC 회의 결과를 시장이 지금 빨리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가, 어떤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변화가 생기면은 금리는 급반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건 좀 중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채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할 테고,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시장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러한 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MC 회의에 어떤 점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기대감이 빨리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후유증은 없는 것인지, 제 생각엔 후유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쪽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장대 양봉 나타났었던 게 22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22에서 이제 금리 동결 생각을 했었다가 인상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왔으면 당연히 유로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라가르드 총재가 통화정책이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강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패드 쪽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거꾸로 그거 다 개워내고 있는 모습은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다시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 금리 인하 확률이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패드워치 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확률 내년에 6월에 54.85%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500에서 525만 보면 35%지만 그 이하의 확률들을 다 합하면 55%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년에 마지막 회의 12월 8번째 마지막 회의는 450에서 475까지의 금리가 좀 빠르게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7.6% 이거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525, 550에서 그보다 아래쪽의 확률은 다 합치면 97%나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제 추이가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거의 최고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푸른색이 425에서 450, 이 넓이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24%, 450에서 475가 28, 그 다음에 녹색, 이게 475에서 500이 20.6%. 이렇기 때문에 450에서 475가 가장 좀 큰데, 이거 세 개 다 합치면은 뭐 70%가 넘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6월에 점도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나타났었던 점도표는 425에서 450 이쪽에 가장 많은 점들이 찍혀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 정도로 내년 말 이제 금리를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일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추가적으로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시장은 본전 수준 아니면은 약간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동결, 11월까지 동결, 그리고 내년에 인하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6월에 점도표 때를 거의 다 이제 확실하게 반영한 상태고 이번이 더 추가적으로 완화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현재 금리는 그렇다면 그런 기준금리를 감안했을 때 현재 실제 금리는 적정한 수준일까?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국채가 투자할 만하냐 아니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재 금리보다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인하를 빨리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봤었던
이 10년물 일드 이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더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4.3을 제가 이제 상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단 쪽에서 계속 수렴으로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렴이 진행된 이후로는 이게 다시 꺾이든지 아니면 진짜 돌파하든지 어느 결론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4.1에서 4.3 박스권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회의 지나면서부터는 4.3%를 만약 돌파한다면 중기 상단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의 때 다시 이렇게 반락하는 그런 결과로 간다면 뭐 4.1에서 4.3 뭐 이거 계속 유지하면서 뭐 트레이딩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4.3을 돌파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틀어질 것 같아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표로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몇 번을 이제 비슷한 표로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봤습니다. 2019년에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때의 이제 모습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따져보자라는 것이죠. 2019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의 2달 전쯤에 금리 정점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이 기준금리고 위에 빨간색 선이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금리 인상에서 2달 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금리 인상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8개월 전 정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11월에 인상이 되건 11월에 동결로 돼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그로부터 2달 전쯤인 지금이 어느 정도 투자 기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까 금리 인하하는 그런 시기도 한번 따져봤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 내년 6월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로부터 또 8개월 이전으로 따져보면은 올해 10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9월 그리고 금리 인하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월 정도가 투자 적기일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금리가 너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때 기준금리가 제일 높았었던 때가 이제 2.5%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때의 10년 국채금리가 3%대였어요. 그래서 인하를 선반영해가지고 움직였지만 기준금리보다 많이 높은 데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고 2024년 말 기준금리를 가더라도 4.25에서 4.5거든요. 근데 지금이 4.3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내려와야지만 실제로 10년 국채금리가 동반해서 같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무슨 또 리세션 이거하고 연관을 짓는 그런 이제 논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죠. 선반영 개념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세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그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그런 자료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도 그 확률이 100%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리포트를 낼 때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을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가락은 지금 뭐 이렇게 리세션 뭐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 이거고 그 달을 가리키는 그 방향은 결국 지금 통화정책이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빨리 완화하지 않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내년 정도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시장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뿐이고 실제로 11월에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채금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예전보다 비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책이 바뀔지 안 바뀔지도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투자는 이번 회의 결과도 한번 보면서 이번 회의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좀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금리에 대한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도 그 이후가 되어야지 좀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FOMC 회의 이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채 발행 부담이 FOMC 회의 이제 끝나고 이제 10월 들어가게 되면 더 무겁고 지속이 된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사실 9월보다는 11월 FOMC 회의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발행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FOMC 회의 때 같이 일정이 겹치는 게 이쪽 옥션 데이트 19일하고 21일에 20년물하고 10년물 팁스 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 뭐 FOMC 회의 때 겹치니까 유야무야 뭐 이제 넘어간다고 치고 그 이후에 또 2년, 5년, 7년 또 2년짜리 FRN 이렇게 또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9월 지나면서 이 10월, 11월, 12월 이때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난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장기물 증가량만 뽑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7, 8, 9 요 끝에서 요 6번째, 5번째, 4번째 요거하고 끝에서 3번째, 2번째 그리고 맨 끝에 이 막대기 길이가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발행이 된다. 그래서 FOMC 회의 기간 중에 이제 발행되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4분기에 이제 10월, 11월, 12월에 부담이 되는 거. 그다음에 10월 13일부터는 또 내년도 발행 물량에 대한 그런 일정 논의가 되거든요. 그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보시면은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하고 재무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이게 지난 분기 때 회의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하나의 이렇게 좀 설문 형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발행하면 뭐 이렇게 물량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그 다음에 이 시기가 쫙 있잖아요. 이렇게 설문조사도 했고, 또 작년 4분기 보면은 이 바이백 관련해가지고 또 협의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유동성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때 막 재무부가 다시 바이백으로 사주고 막 이랬었던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월 중순 이후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이런 식의 계획에 대해서 또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협의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또 이제 시장에는 또 선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내년 거가 선반영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 자체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FOMC 회의 앞서서 많은 점들이 반영이 돼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10월 이후에 무거워질 수 있고 내년 것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FOMC 회의가 지난다 하더라도 이 11월에 이게 겹치거든요. 11월 회의하고요. 그래서 11월 회의 때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이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는 이런 내년도까지 합해져 가지고 선반영되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11월 FOMC 회의 그때에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나 성격 이슈들이 성격이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 힘들 것 같고 10월 이후에 나타나는 흐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10월 지나면서부터는 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정책 전환은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뭐 지금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정책이 전환이 되는 걸로 시장은 막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전환까지 보기에는 아직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9월 이후에도 차별화를 계속할 것이다.
가속화될 것이다. 이 점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책의 무게감, 압박은 유동성의 압박은 10월에 좀 더 무거워질 것이다. 4분기 가면 갈수록 더 안 좋다. 이 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의 때 이러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회의 결과가 나온지도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